은희는 우편함에서 꺼낸 초대장을 한참 동안 바라봤다. 연분홍색 카드에 금박으로 인쇄된 글씨가 오후 햇살에 반짝였다. 서울여고 77학번 동창회. 30년 만에 처음 오는 초대장이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초대장은 매년 왔다. 다만 은희가 한 번도 가지 않았을 뿐이다. 여보, 이게 뭐예요? 남편 준석이 뒤에서 물었다. 은희는 초대장을 살짝 감추듯 들고 있다가 그냥 보여주기로 했다. 동창회 초대장이에요. 오, 드디어 한번 가보실 생각이세요? 준석의 목소리에 반가움이 묻어났다. 그도 그럴 것이 결혼한 지 25년 동안 은희는 단 한 번도 동창회에 간 적이 없었으니까. 은희는 초대장을 식탁 위에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아파트 단지의 은행나무들이 노랗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다. 글쎄요. 갈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왜요? 친구들 얼굴도 보고 좋잖아요. 준석은 그렇게 말했지만 은희가 왜 동창회를 피해왔는지 알고 있었다. 다만 묻지 않았을 뿐이다. 그것이 그들 부부의 방식이었다. 은희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친구라는 게 참 어려운 거더라고요. 학창 시절엔 그렇게 가까웠는데 졸업하고 나니까 다들 각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누구는 시집 잘 가고, 누구는 사업 잘 되고, 누구는 자식이 출세하고, 그런 걸로 서로를 재는 것 같아서요. 준석이 은희의 어깨를 가볍게 감쌌다.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았어요. 우리 딸 수진이도 잘 크고 있고. 은희는 쓴웃음을 지었다. 28살 된 딸 수진이는 현재 미술학원 강사를 하고 있었다. 좋은 대학을 나왔지만 화가가 되고 싶다는 꿈을 위해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었다. 수진이가 변호사나 의사였으면 좋았을까요? 은희가 불현듯 물었다. 준석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우리 딸이 지금처럼 행복하면 됐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날 저녁 은희는 오랜만에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졸업 앨범을 꺼냈다. 바랜 흑백 사진 속에서 20살의 자신이 웃고 있었다. 옆에는 미숙이가 있었다. 박미숙. 고등학교 3년 내내 같은 반이었고 가장 친했던 친구였다. 집안이 어려웠던 은희에게 미숙이는 늘 자신의 도시락을 나눠줬고 참고서도 빌려줬다. 가난이 부끄러웠던 18살 은희에게 미숙이는 그 무엇도 묻지 않고 그저 친구로 대해줬다. 그때는 정말 순수했는데. 은희는 중얼거렸다. 그러나 졸업 후 인생은 달라졌다. 미숙이는 부잣집으로 시집을 갔다. 남편이 사업에 성공하면서 강남에 큰 집을 샀고 아들은 명문대를 나와 변호사가 되었다는 소식을 풍문으로 들었다. 반면 은희는 평범한 회사원 준석과 결혼했다. 작은 아파트에서 시작해서 겨우 중형 평수로 이사 온 것이 10년 전이었다. 딸 수진이는 착하게 자랐지만 세상이 말하는 성공한 자식의 기준에는 들지 못했다. 은희는 앨범을 덮었다. 가슴 한편이 답답했다. 다음 날 아침 딸 수진이가 놀러 왔다. 엄마, 무슨 고민 있어? 언제나 예민하게 눈치를 채는 딸이었다. 은희는 식탁 위에 놓인 초대장을 가리켰다. 동창회 초대장이야. 갈까 말까 고민 중이야. 수진이는 초대장을 집어들고 읽어보더니 환하게 웃었다. 가, 당연히 가야지. 엄마 친구들 얼굴도 궁금하고. 근데 말이야. 은희는 말을 흐렸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자신이 왜 주눅 들어 있는지, 왜 친구들을 만나는 게 두려운지. 수진이가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는 충분히 멋진 사람이야. 나는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운데 왜 자꾸 스스로를 작게 만들어? 수진아, 나는 변호사도 의사도 아니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잖아. 그게 다 엄마 아빠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줘서 가능한 거야. 수진이의 말에 은희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래, 그렇지. 엄마가 너무 주눅 들었나 보다. 가서 당당하게 친구들 만나고 와. 엄마는 충분히 아름답게 늙어가고 있으니까. 그날 오후 은희는 결심했다. 30년 만에 동창회에 가보기로. 친구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자신이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지는 모르지만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았다. 초대장에 적힌 날짜는 2주일 후 토요일이었다. 은희는 옷장을 열어봤다. 무엇을 입어야 할까? 너무 화려하면 어색하고 너무 수수하면 초라해 보일까? 50대 중반의 여자가 동창회에 가는 일이 이렇게 신경 쓰이는 일인지 몰랐다. 준석이 옆에서 웃었다. 당신은 뭘 입어도 예뻐요. 걱정 마세요. 그래도 자신감 있게 가세요. 당신은 좋은 아내고 좋은 엄마고 좋은 사람이에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잖아요. 은희는 남편의 품에 안겼다. 따뜻했다. 과연 은희는 30년 만에 동창회에서 무엇을 마주하게 될까? 그리고 미숙이는 여전히 그때 그 친구일까? 호텔 연회장 입구에 도착했을 때 은희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고급 호텔의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서울여고 77학번 동창회는 2층 그랜드 볼룸입니다. 안내 직원의 친절한 목소리가 들렸다. 은희는 천천히 엘리베이터를 탔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베이지색 트윈셋의 진주 목걸이,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나쁘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웃음소리와 환담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은희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연회장으로 들어갔다. 어머, 은희야. 누군가 다가왔다. 영숙이었다. 고등학교 때 같은 동네에 살았던 친구.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영숙이는 여전히 활발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영숙아, 오랜만이야. 정말 오랜만이다. 30년 만이지? 넌 왜 이제 와? 바빠서 그랬어. 미안해. 둘은 포옹을 나눴다. 영숙이의 향수 냄새가 진했다. 여기 사람들 좀 봐. 다들 살 좀 찐 거 빼고는 비슷하다, 그치? 영숙이의 말에 은희는 연회장을 둘러봤다. 약 50명 정도의 동창들이 모여 있었다. 어떤 이들은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고 어떤 이들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리고 저기 창가 쪽에 미숙이가 서 있었다. 박미숙은 화려했다. 명품 브랜드의 투피스에 큰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있었다. 머리는 전문 미용실에서 손질한 듯 완벽하게 웨이브가 져 있었고 메이크업도 섬세했다. 은희는 자신도 모르게 한 발 뒤로 물러섰다. 미숙이 저기 있네. 가서 인사할래? 영숙이가 물었다.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때 미숙이가 이쪽을 봤다. 눈이 마주쳤다. 미숙이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지만 그 미소는 예전 같지 않았다. 형식적이었다. 계산적이었다. 어머, 정은이? 미숙이가 다가왔다. 하이힐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다. 미숙아, 오랜만이야. 정말 오랜만이네. 몇 년 만이야? 아니, 30년 만인가? 미숙이의 눈이 은희를 위아래로 훑었다. 은희는 그 시선이 불편했다. 마치 자신을 평가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게, 30년이나 됐네. 넌 뭐하고 지내? 요즘? 응, 그냥 집에서 살림하고. 아, 전업주부구나. 요즘 보기 드문데? 요즘은 여자들도 다들 경력 유지한다고 일하던데. 미숙이의 말투에 미묘한 우월감이 묻어났다. 은희는 애써 웃었다. 남편이 일하니까 나는 집안일 하면서 지내.
남편은 뭐 하시는데? 질문이 쏟아졌다. 은희는 대답했다. 공무원이야. 아, 공무원. 안정적이긴 하지. 미숙이의 대답은 짧았다. 그리고 금방 관심이 식은 듯했다. 나는 말이야, 남편이 무역업을 하거든. 강남에 살아. 너도 알지? 요즘 강남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은희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그리고 우리 아들이 작년에 사법고시 붙었어. 지금 변호사야. 아, 그래. 축하해. 응, 감사. 준비한 지 3년 만에 붙었어. 똑똑하기도 하지. 어릴 때부터 공부 잘했거든. 미숙이는 자랑을 멈추지 않았다. 아들이 어느 로펌에 다니는지,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며느리감으로 어떤 집안의 딸을 보고 있는지. 은희는 듣고 있는 것이 힘들어졌다. 너희 딸은 뭐해? 마침내 미숙이가 물었다. 은희는 잠깐 망설였다. 미술학원 강사하고 있어. 아, 학원 강사? 그것도 괜찮지. 요즘 사교육 시장이 크니까. 미숙이의 말투에는 동정이 섞여 있었다. 은희는 그게 더 싫었다. 우리 딸은 화가가 꿈이거든. 그래서 그림 그리면서 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있어. 화가? 아, 그래. 예술하는 거 좋지. 근데 돈은 벌어? 미숙이의 질문은 직설적이었다. 은희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 좋아하는 일하면서 행복하면 되는 거지. 그렇긴 한데. 요즘 세상에 돈 없으면 못 살잖아. 우리 애들 키울 때도 그렇고 교육비가 얼마나 드는지 알아? 난 아들 로스쿨 보내느라 3억은 쓴 것 같아. 3억? 그 금액에 은희는 입을 다물었다. 자신들 부부가 평생 모아온 돈이 겨우 2억이 조금 넘는데 미숙이는 아들 교육에 3억을 썼다고 했다. 뭐, 투자한 만큼 돌아오긴 했지. 변호사 연봉이 얼만데. 미숙이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웃었다. 그때 다른 동창들이 다가왔다. 회장을 맡은 정이었다. 자, 다들 자리에 앉아요. 식사 시작할게요.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은희는 미숙이에게서 벗어날 수 있어서 안도했다. 하지만 자리 배치표를 보니 공교롭게도 미숙이와 같은 테이블이었다. 식사가 시작되었다. 코스 요리가 나왔다. 은희는 제대로 맛을 느낄 수가 없었다. 미숙이가 계속해서 자신의 삶을 자랑했기 때문이다. 우리 아들이 다니는 로펌이 서울에서 톱5 안에 드는 곳이거든. 거기 파트너 변호사들 보면 다들 법무부 고위직이었던 사람들이야. 미숙이의 말에 테이블의 다른 동창들도 감탄했다. 와, 대단하다. 미숙이 너 정말 자식 농사 잘 지었다. 맞아. 요즘 변호사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칭찬이 쏟아졌다. 미숙이는 겸손한 척했지만 만족스러운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은희는 물 한 잔을 마셨다. 목이 말랐다. 은희야, 너희 딸은 결혼 안 해? 누군가 물었다. 은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안 했어. 하고 싶은 일 먼저 하고 싶다고. 요즘 애들은 다 그렇지. 결혼을 늦게 해. 그래도 30 전에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동창들의 대화가 이어졌다. 은희는 그저 듣고만 있었다. 미숙이가 끼어들었다. 우리 아들도 32인데 곧 결혼할 거야. 신부감으로 검사 집안 딸을 보고 있거든. 검사 집안? 와, 그럼 완전 파워 커플이네. 그러게. 우리 아들이 변호사고 며느리가 검사 집안이면 법조계 인맥이 탄탄해지는 거잖아. 미숙이는 계속해서 자랑했다. 은희는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었다. 동창회는 예전 친구들과의 따뜻한 재회가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성공을 비교하고 과시하는 전시장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은희는 그 전시장에서 가장 초라한 작품이 된 기분이었다.
디저트가 나올 무렵 은희는 화장실에 가고 싶었다. 아니, 정확히는 이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 은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미숙이는 다른 동창과 이야기 중이어서 눈치채지 못했다. 화장실은 연회장에서 복도를 따라 조금 걸어가야 했다. 은희는 천천히 걸으면서 깊게 숨을 쉬었다. 가슴이 답답했다. 세면대 앞에 서서 거울을 봤다. 55의 여자가 거기 있었다. 주름이 늘었고 머리에 흰 머리카락도 보였다. 은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왜 이렇게 초라한 기분이 드는 걸까? 미숙이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강남의 큰 집, 변호사 아들, 3억짜리 교육비. 그 모든 것이 은희가 가지지 못한 것들이었다.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영숙이가 들어왔다. 은희야, 여기 있었구나. 괜찮아? 영숙이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다.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괜찮아. 그냥 잠깐 쉬고 싶어서. 영숙이는 은희 옆에 섰다. 미숙이 때문이지? 은희는 놀라서 영숙이를 봤다. 영숙이는 쓴웃음을 지었다. 바보여. 미숙이가 너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나도 처음엔 반가웠는데 이야기 나눠보니까 완전히 달라졌더라. 사람이. 원래 그랬나? 은희가 물었다. 영숙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고등학교 때 미숙이는 진짜 착했잖아. 너 기억 안 나? 우리 반에서 제일 따뜻한 애였어. 가난한 애들한테도 차별 안 하고 누가 어려우면 도와주고. 은희는 기억했다. 그 시절의 미숙이를. 겨울방학 때였다. 은희의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면서 집안이 무너졌다. 은희는 학교를 그만둬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그때 미숙이가 다가왔다. 은희야, 이거 받아. 미숙이가 봉투를 내밀었다. 은희가 열어보니 돈이 들어있었다. 적지 않은 액수였다. 이게 뭐야? 용돈. 내가 모은 거야. 너 학비 걱정된다며? 이거 쓰라고. 미수가 이거. 난 못 받아. 왜? 우린 친구잖아. 친구가 힘들 때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야. 미숙이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은희는 그때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그 돈으로 한 학기 학비를 낼 수 있었다. 졸업할 무렵 두 사람은 약속했다. 은희야, 우리 평생 친구하자. 그래, 미숙아. 우리 서로 힘들 때 도와주면서 살자. 좋아. 그리고 있잖아. 돈이나 지위 같은 거로 서로를 판단하지 말자.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 맞아. 진심이 중요하지. 두 사람은 새끼손가락을 걸었다. 약속의 표시였다. 하지만 그 약속은 어디로 갔을까? 은희야, 정신 차려. 영숙이가 은희의 어깨를 두드렸다. 은희는 고개를 들었다. 미안해.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나도 알아. 미숙이가 변했다는 거. 돈이 사람을 변하게 하는 걸까? 아니면 원래 그랬던 걸 감췄던 걸까? 모르겠어. 영숙이의 말에 은희는 한숨을 쉬었다. 나도 모르겠어. 그냥 서글퍼. 둘은 잠시 침묵했다. 화장실 안은 조용했다. 은희야, 근데 있잖아. 너는 충분히 잘 살았어. 영숙이가 말했다. 나 잘 산 거야? 그럼 남편 좋잖아. 나도 결혼식 때 봤는데 준석이 씨 진짜 은희 너만 보더라. 그리고 딸도 착하게 잘 컸고. 그래도 미숙이처럼 화려하진 않잖아. 화려한 게 행복은 아니야. 너 미숙이 남편 봤어? 은희는 고개를 저었다. 안 왔던데? 바쁘다고 했어. 응, 나도 들었어. 근데 말이야, 미숙이가 말은 안 하지만
남편이랑 사이가 안 좋대? 바람도 피운다는 소문이 있더라. 은희는 놀랐다. 정말? 응. 물론 소문이니까 확실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미숙이가 겉으로는 화려해 보여도 속은 외로울 수도 있다는 거지. 은희는 생각했다. 미숙이가 왜 그렇게 자랑을 많이 했는지. 혹시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건 아니었을까? 그래도 말이야, 영수가. 나는 오늘 여기 와서 후회했어. 왜? 내가 너무 작아진 것 같아서. 미숙이 말 들으면서 계속 움츠러들었거든. 내가 잘못 산 것처럼 느껴졌어. 영숙이는 은희의 손을 꼭 잡았다. 은희야, 절대 그렇지 않아. 우리는 각자 다른 삶을 살았을 뿐이야. 누가 잘 살고 못 살고 할 수 없는 거야. 고마워, 영수가. 두 사람은 다시 연회장으로 돌아갔다. 식사가 끝나가고 있었다. 사람들은 자리를 옮겨가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은희는 자리에 앉았다. 미숙이는 여전히 다른 동창들과 이야기 중이었다. 우리 아들 로펌에서 최근에 대기업 소속 맡았어. 금액이 수백억 대야. 성공하면 성공 보수만 해도 엄청나지. 미숙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은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다. 그때 한 동창이 물었다. 미숙아, 그런데 너희 아들 결혼은 언제 해? 30 넘었으면 이제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미숙이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하지만 금방 미소를 지었다. 곧 할 거야. 지금 좋은 신부감 만나고 있거든. 검사 집안 딸이라며? 응, 맞아. 근데 아직 확정은 아니야. 우리 아들이 워낙 완벽주의라서 신중하게 고르고 있어. 은희는 그 말을 들으면서 미숙이의 목소리에서 미묘한 불안감을 감지했다. 혹시 아들의 결혼이 뜻대로 되지 않고 있는 건 아닐까? 연회가 끝나갈 무렵 회장 정희가 마이크를 잡았다. 자, 다들 오늘 즐거우셨죠?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반에서 제일 성공한 친구에게 박수 한번 쳐줄까요? 바로 미숙이. 박수가 터졌다. 미숙이는 일어서서 손을 흔들었다. 은희도 박수를 쳤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웠다. 성공이라는 게 뭘까? 돈? 지위? 자식의 출세? 은희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이날의 굴욕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진짜 사건은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연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은희는 구석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다. 참여하고 싶지 않았다. 은희야, 사진 찍자. 영숙이가 손을 흔들었다. 은희는 마지못해 다가갔다. 정숙이도 그 무리에 있었다. 자, 다들 모여요. 하나, 둘, 셋. 플래시가 터졌다. 여러 번의 촬영 후 사람들은 자리를 옮겼다. 은희는 로비로 나가려고 했다. 그때 정숙이가 다가왔다. 은희야, 잠깐만. 은희는 멈춰섰다. 정숙이는 은희를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갔다. 은희야, 오늘 와줘서 고마워. 오랜만에 봐서 반가웠어. 정숙이의 말은 진심처럼 들렸다. 은희는 조금 긴장을 풀었다. 나도 반가웠어, 정숙아. 근데 말이야. 정숙이가 말을 꺼냈다. 너 요즘 돈 괜찮아? 갑작스러운 질문에 은희는 당황했다. 응? 갑자기 그게 무슨... 아니, 그냥 내가 전업주부고 남편이 공무원이라고 해서 요즘 물가도 오르고 그러니까 힘들 것 같아서. 정숙이의 말투에는 동정이 묻어났다. 은희는 불편했다. 우리는 괜찮아. 걱정 안 해도 돼. 그래, 다행이다. 혹시 힘들면 말해. 내가 도와줄 수 있으니까. 도와줄 수 있다니. 그 말이 은희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정수가, 우리 가난하지 않아.
남들처럼 평범하게 잘 살고 있어. 아, 그래. 미안. 내가 괜히 그런 말 했네. 정숙이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진심이 아니었다. 은희는 그걸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말이야, 은희야. 정숙이가 계속 말했다. 우리 딸은 정말 그림만 그리면서 먹고 살 수 있어? 요즘 예술로 돈 버는 거 정말 어렵다던데. 은희는 참았다. 하지만 정숙이는 멈추지 않았다. 내 생각엔 말이야. 내 딸한테 다른 직업을 알아보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학원 강사보다는 뭔가 안정적인 거 있잖아.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든지. 정수가 우리 딸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행복해. 그걸로 충분해. 행복도 중요하지만 돈도 중요하잖아. 결혼도 해야 하고 집도 사야 하고 예술만 하면서는 그런 거 할 수 없어. 은희의 손이 떨렸다. 화가 났다. 정수가 내 딸 인생은 내 딸이 결정하는 거야. 내가 뭐라고 할 일이 아니야. 은희의 목소리가 올라갔다. 정숙이는 눈을 크게 떴다. 어머, 왜 그래? 나는 그냥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친구니까. 친구라면 있는 그대로를 존중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계속 비교하고 평가하고 그게 친구가 하는 짓이야? 은희의 말에 정숙이의 얼굴이 굳었다. 은희야, 너 지금 나한테 화내는 거야? 화내는 게 아니야. 그냥 오늘 하루 종일 내가 얼마나 초라한 사람인지 느끼게 해서 싫었어. 초라하다니 내가 언제. 너 오늘 몇 번이나 자랑했어? 강남집, 변호사 아들, 3억짜리 교육비. 나한테 그런 게 없다는 걸 확인시켜 주려고 한 거야? 은희의 목소리는 떨렸다. 정숙이는 잠시 말이 없었다. 은희야, 내가 자랑한 건 그냥 내 삶을 이야기한 거야. 너를 무시하려는 게 아니었어. 그래. 그럼 내 이야기는 왜 안 들어줬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 딸이 얼마나 착한지, 내 남편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너한테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잖아. 정숙이는 입술을 깨물었다. 미안해. 내가 좀 과했나 봐. 좀이 아니야, 정수가. 너는 완전히 변했어. 고등학교 때 그 따뜻했던 내가 어디 갔어? 이제는 돈과 지위로만 사람을 보는 사람이 됐어. 은희의 말에 정숙이의 얼굴이 붉어졌다. 너는 나를 뭘 안다고 그래?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아? 나도 힘들게 살았어. 근데 나는 사람을 무시하지 않아. 둘은 서로를 바라봤다. 30해 전의 우정은 이미 깨진 것 같았다. 됐어, 은희야. 나도 오늘 너 만나서 후회했어. 넌 여전히 가난한 마인드에서 못 벗어났더라. 정숙이의 말에 은희는 숨이 막혔다. 가난한 마인드? 응. 남들이 성공한 걸 시샘하고 자기는 노력도 안 하면서 불평만 하는 거. 너 남편이 공무원인 건 내가 선택한 거잖아. 내 딸이 예술하는 것도 내가 허락한 거고. 그런데 왜 나한테 화풀이를 해? 은희는 할 말을 잃었다. 정숙이는 가방을 들었다. 나 먼저 갈게. 오늘은 정말 실망했어. 정숙이는 돌아서서 갔다. 하이힐 소리만 복도에 울렸다. 은희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가슴이 아팠다. 정숙이의 마지막 말들이 귀에 맴돌았다. 가난한 마인드. 선택한 거. 화풀이. 은희는 로비로 나갔다. 밖에는 영숙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은희야, 무슨 일 있었어? 얼굴이 안 좋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정숙이랑 얘기 좀 했어. 싸웠어?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영숙이는 한숨을 쉬었다. 에휴, 미안해. 내가 동창회 오라고 해서. 아니야. 내가 온 거니까. 내 책임이야. 은희는 억지로 웃었다. 하지만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은희야, 집에 갈래? 내가 태워다 줄게.
아니, 괜찮아. 남편한테 전화할게. 은희는 휴대폰을 꺼냈다. 준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나 지금 끝났어. 데리러 와줄 수 있어? 네, 금방 갈게요. 어디 계세요? 그랜드 호텔이야. 로비에서 기다릴게. 알겠습니다. 30분 안에 갈게요. 전화를 끊고 은희는 소파에 앉았다. 영숙이가 옆에 앉았다. 은희야, 너무 상처받지 마. 정숙이가 잘못한 거야. 나도 알아. 근데 정숙이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닌 것 같아. 무슨 소리야? 내가 정말 가난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 남들이 잘 사는 걸 보면 자꾸 비교하게 되고 내가 못 산 것처럼 느껴지고. 영숙이는 은희의 손을 잡았다. 은희야, 그건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야. 누구나 비교하게 돼. 중요한 건 그 감정에 빠지지 않는 거야. 내가 가진 걸 소중히 여기는 거지. 내가 가진 것. 은희는 생각했다. 자신이 가진 것. 사랑하는 남편, 착한 딸, 안정적인 삶. 그것들이 정말 중요한 거였다. 그런데 왜 자꾸 잊어버리는 걸까? 은희는 그날의 굴욕을 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진짜 반전은 아직 오지 않았다. 호텔 로비는 고요했다. 은희는 큰 창문 너머로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다. 서울의 밤은 화려했다. 수많은 빌딩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영숙이가 커피를 사왔다. 자, 마셔. 기운 좀 내. 고마워. 은희는 따뜻한 종이컵을 받았다. 커피의 열기가 손바닥을 데웠다. 은희야, 있잖아. 영숙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도 말이야, 예전에 동창회 와서 상처받은 적 있어. 너도? 응. 한 10년 전이었나? 그때 나는 이혼 직후였거든. 남편이 바람 피워서 헤어졌어. 은희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몰랐어. 미안해. 아니야. 내가 말 안 했으니까. 어쨌든 그때 동창회에 갔는데 다들 남편 자랑하는 거야. 누구는 사장이고 누구는 의사고. 나는 거기 앉아서 귀만 닫고 있었어. 초라하더라. 영숙이의 목소리가 잠겼다. 그래서 나도 한동안 동창회 안 나갔어. 오늘도 사실 별로 오고 싶지 않았는데 회장인 정희가 너무 조르는 바람에 온 거야. 그랬구나. 근데 말이야,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내가 너무 자책했던 것 같아. 이혼한 게 내 잘못인 것처럼. 사실 나는 피해자였는데도. 영숙이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시간이 지나니까 알겠더라.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 같은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잖아.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는 말이야. 근데 그게 쉽지 않아. 그렇지. 나도 오래 걸렸어. 지금은 혼자 살면서 행복해. 자유롭거든. 누구 눈치 안 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영숙이는 웃었다. 은희도 따라 웃었다. 영숙아, 너 강하다. 강한 게 아니야. 그냥 포기했어. 남들한테 인정받으려는 거. 그냥 나한테 솔직하게 살기로 한 거지. 은희는 영숙이의 말을 곱씹었다. 나한테 솔직하게. 자신은 과연 자신에게 솔직했을까? 그때 은희의 휴대폰이 울렸다. 준석이었다. 여보, 지금 호텔 앞이에요. 어디 계세요? 로비야. 금방 나갈게. 은희는 일어섰다. 영숙이도 함께 일어났다. 나도 갈게. 차가 지하 주차장에 있거든. 둘은 함께 밖으로 나갔다. 호텔 앞에는 검은색 세단이 서 있었다. 준석이 차에서 내려 손을 흔들었다. 여보. 은희는 남편에게로 걸어갔다. 준석은 은희의 얼굴을 보더니 살짝 놀랐다. 많이 피곤해 보이네요. 동창이 어땠어요? 응.
그냥 그랬어. 은희의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준석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영숙 씨,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준석이 영숙에게 인사했다. 영숙이도 웃으며 답했다. 안녕하세요, 준석 씨. 은희 잘 부탁드려요. 오늘 좀 힘들었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영숙이는 은희를 꼭 안았다. 은희야, 너무 상처받지 마. 넌 충분히 멋진 사람이야. 고마워, 영숙아. 둘은 헤어졌다. 은희는 차에 탔다. 준석이 시동을 걸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준석은 운전에 집중했고 은희는 창밖을 바라봤다. 여보. 준석이 먼저 입을 열었다. 동창회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은희는 잠시 망설였다. 말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하지만 결국 입을 열었다. 정숙이랑 싸웠어. 정숙이요? 고등학교 때 제일 친했다던 그 친구. 응, 그 친구. 은희는 오늘 있었던 일을 천천히 이야기했다. 정숙이의 자랑들, 무시하는 듯한 말투, 마지막 싸움까지. 준석은 조용히 들었다. 은희의 이야기가 끝나자 그는 한숨을 쉬었다. 그 친구가 많이 변했나 보네요. 응, 완전히 달라졌어. 예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사람은 환경에 따라 변하죠. 어쩌면 정숙 씨도 자기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무슨 이유? 글쎄요. 어쩌면 불안한 걸지도 모르죠. 자기가 가진 걸 계속 확인하고 싶어서 자랑하는 거일 수도 있고. 은희는 준석의 말을 생각했다. 정숙이가 불안하다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여보. 준석이 계속 말했다. 당신은 전혀 초라하지 않아요. 제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은희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고마워요, 여보. 그리고 우리 딸 수진이도 자랑스러워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잖아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요. 은희는 눈물을 닦았다. 나는 우리가 평범하다고 생각했어요. 특별할 게 없다고. 평범함이 가장 특별한 거예요. 여보,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건강하고 행복하잖아요.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은희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따뜻했다. 차는 그들의 아파트 단지로 들어섰다. 익숙한 길, 익숙한 풍경. 은희는 문득 깨달았다. 이것이 자신의 집이고 자신의 삶이라는 것을. 집에 도착했다. 은희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작지만 정돈된 집. 거실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수진이의 어릴 적 사진, 가족 여행 사진들. 은희는 소파에 앉았다. 준석이 물을 가져다 줬다. 여보, 샤워하고 푹 쉬어요. 오늘 많이 힘들었죠? 응. 근데 말이야. 은희가 준석을 바라봤다. 당신은 후회 안 해요? 나랑 결혼한 거. 준석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더 잘 살 수도 있었잖아요. 당신이 더 노력했으면, 내가 더 노력했으면. 여보. 준석이 은희 옆에 앉았다. 나는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당신과 결혼한 것도, 우리가 살아온 방식도. 우리는 욕심 부리지 않고 정직하게 살았어요. 그것만으로도 자랑스러워요. 은희는 남편의 품에 안겼다. 따뜻했다. 마음이 편안해졌다. 미안해요. 내가 너무 예민했나 봐. 아니에요. 당신 마음 이해해요. 친구한테 상처받으면 힘든 거 당연하죠. 둘은 한동안 그렇게 있었다. 시계 소리만 조용히 울렸다. 그날 밤 은희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 꿈속에서 고등학교 시절의 자신과 정숙이가 웃고 있었다. 순수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다.
정수기가 은희에게 전화를 걸어온 것이다. 그리고 그 전화 통화는 모든 것을 바꿔놓게 된다. 다음 날 오전 은희는 발코니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어젯밤의 일들이 아직도 생생했다. 정수기의 말들, 그 차갑던 눈빛,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은희는 받았다. 여보세요? 은희야, 나 정수기야. 정수기의 목소리였다. 은희는 순간 굳었다. 정수가, 응. 갑자기 전화해서 미안해. 어제 내 번호를 회장한테 받았어. 침묵이 흘렀다. 은희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은희야, 미안해. 정수기가 먼저 사과했다. 어제 내가 너무 심했어. 밤새 생각해봤는데 내가 정말 잘못했어. 은희는 놀랐다. 정수기가 사과할 줄은 몰랐다. 정수가, 은희야, 우리 한번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 그리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도 있고. 은희는 망설였다. 다시 만나는 게 좋을까? 하지만 정수기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났다. 알았어. 어디서 만날까? 우리 고등학교 근처 카페 어때? 거기 아직도 있더라. 추억의 거리 그 카페. 아, 거기. 알았어. 몇 시에? 오후 2시는 어때? 좋아. 전화를 끊고 은희는 한숨을 쉬었다. 다시 정수기를 만나게 될 줄이야. 준석이 출근하기 전에 은희에게 물었다. 오늘 뭐 하실 거예요? 정수기 만나기로 했어. 어제 싸운 그 친구요? 응. 사과한다고 전화 왔어. 준석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잘 됐네요. 옛 친구니까 풀고 지내는 게 좋죠. 그래야 하는데 아직 마음이 편하진 않아. 당연하죠. 하지만 대화를 해봐야 알 수 있잖아요. 어쩌면 그 친구도 할 말이 있을 거예요. 준석의 말이 맞았다. 은희는 마음을 가다듬었다. 오후 2시 은희는 카페에 도착했다. 추억의 거리는 30년 전 그대로였다. 낡았지만 정겨운 간판, 작은 나무 문. 안으로 들어가자 정수기가 이미 와 있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정수가. 은희가 다가가자 정수기가 고개를 들었다. 정수기의 얼굴에는 화장기가 없었다. 맨 얼굴이었다. 어제보다 훨씬 평범해 보였다. 아니, 인간적으로 보였다. 은희야, 와줘서 고마워. 둘은 마주 앉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웨이터가 와서 주문을 받았다. 커피 2잔. 은희야. 정수기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정말 미안해. 어제 내가 너무 심했어. 응. 은희는 짧게 대답했다. 정수기는 계속 말했다. 밤새 잠을 못 잤어. 내 얼굴이 자꾸 떠올라서. 내가 너한테 한 말들이 얼마나 상처가 됐을지 생각하니까 너무 괴로웠어. 정수기의 눈가가 붉어졌다. 나는 사실 불행해, 은희야. 은희는 놀라서 정수기를 봤다. 불행하다고? 응. 겉으로는 화려하게 살고 있지만 속은 텅 비어 있어. 정수기는 커피잔을 들었다. 손이 떨렸다. 남편은 나한테 관심이 없어. 돈만 벌어다 주면 되는 거지. 우리 부부는 1년에 제대로 된 대화를 몇 번이나 할까? 10번도 안 될 거야. 은희는 조용히 들었다. 아들은 변호사가 됐지만 나한테는 차갑더라. 어릴 때부터 공부만 시켰거든. 사랑을 줘본 적이 없어. 그냥 성공하라고 1등하라고만 했어. 정수기의 목소리가 떨렸다. 결혼도 잘 안 돼. 내가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하더라. 며느리는 이래야 하고 집안은 이래야 하고 여자애들이 다 도망가. 은희는 정수기의 손을 잡았다. 정수기가 울기 시작했다. 은희야, 나는 외로워.
너무 외로워. 돈도 있고 큰 집도 있고 명품도 많지만 아무도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아. 눈물이 정수기의 볼을 타고 흘렀다. 화장을 하지 않은 얼굴에 눈물 자국이 선명했다. 어제 너를 무시한 건 사실 내가 너무 부러웠기 때문이야. 부러웠다고? 응. 너는 남편이랑 사이가 좋잖아. 차에서 내릴 때 봤어. 너희 남편이 너를 보는 눈빛. 거기엔 사랑이 있었어. 진짜 사랑. 정수기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우리 남편은 나를 그렇게 안 봐. 그냥 집에 있는 가구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 필요할 때만 찾고. 은희는 가슴이 아팠다. 화려해 보였던 정수기의 삶 뒤에 이런 아픔이 있었다니. 정수가. 그리고 말이야, 내 딸. 수진이 얘기 들으면서 부러웠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산다는 게. 우리 아들은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도 몰라. 그냥 엄마 아빠가 시키는 대로만 살았거든. 정수기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내가 아들한테 해준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봤어. 좋은 학원, 비싼 과외, 유학. 돈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해줬지. 근데 사랑은? 진심 어린 대화는? 없었어. 카페 안은 조용했다. 다른 손님들도 있었지만 둘만의 세계 같았다. 은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수기는 다시 사과했다. 나는 내가 가진 걸 제대로 못 봤어. 진짜 소중한 것들을. 사랑하는 남편, 행복한 딸, 평화로운 가정. 그게 진짜 부자인 거였는데. 은희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정수가, 나도 미안해. 어제 너한테 심하게 말했어. 아니야. 내 말이 다 맞았어. 나는 정말 변했어. 돈과 지위에 눈이 멀어서 정작 중요한 걸 놓쳤어. 둘은 서로를 바라봤다. 30해 전 그 순수했던 시절의 두 소녀가 거기 있는 것 같았다. 정수가 이제라도 바꾸면 돼. 은희가 말했다. 어떻게? 남편한테, 아들한테 진심을 말해봐. 내가 외롭다고, 사랑이 필요하다고. 늦지 않았어. 정수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겠지. 해볼게. 근데 은희야. 응? 우리 다시 친구할 수 있을까? 예전처럼. 은희는 미소 지었다. 우리는 원래 친구잖아. 잠깐 길을 잃었을 뿐이야.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다. 따뜻했다. 그날 오후 두 옛 친구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다. 서로의 아픔을, 후회를, 그리고 희망을. 진짜 우정은 시간이나 환경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었다. 잠시 가려져 있을 뿐 언제든 다시 빛날 수 있었다. 카페를 나서며 정수기가 은희에게 제안했다. 은희야, 내일 우리 집에 놀러 올래? 제대로 대접하고 싶어. 내일? 응. 남편이랑 아들한테도 내 얘기하고 싶어. 내 진짜 친구라고. 은희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정수기의 눈빛이 간절해서 거절할 수 없었다. 알았어. 내일 몇 시에 갈까? 오후 4시쯤? 저녁 같이 먹자. 좋아. 남편이랑 같이 가도 돼? 그럼, 당연하지. 준석 씨도 오래간만에 뵙고 싶어? 다음 날 은희와 준석은 정수기의 집으로 향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다. 현관에 들어서자 넓은 거실이 펼쳐졌다. 은희가 사는 집의 3배는 되어 보였다. 어서 와, 은희야. 정수기가 반갑게 맞았다. 어제와는 달리 편안한 차림이었다. 집에서 입는 캐주얼한 옷. 준석 씨도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정숙 씨.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실에는 정수기의 남편도 있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다. 정장을 입고 있었다. 이쪽은 제 남편이에요. 여보, 은희 학창 시절부터 제일 친한 친구야. 안녕하세요. 박성진입니다.
인사를 나눴다. 성진의 악수는 힘이 있었다. 사업가의 느낌이었다. 제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고등학교 때 은희 씨한테 많이 도움받았다고 하더군요. 아니에요. 저도 정수기한테 많이 도움받았어요.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성진은 생각보다 따뜻한 사람이었다. 은희는 정수기가 말했던 관심 없는 남편과는 다른 모습을 보았다. 1시간쯤 지났을 때 현관문이 열렸다. 누군가 들어왔다. 엄마 다녀왔습니다.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다. 정수기의 아들이었다. 아, 민준아. 온 김에 엄마 친구분들 인사드려. 민준이가 거실로 들어왔다. 30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남자였다. 정장을 입고 있었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민준이는 정중하게 인사했다. 은희도 일어나서 인사를 받았다. 내 엄마 고등학교 친구야. 정은이라고 해. 아, 어머니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민준이는 준석에게도 인사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정수기가 나갔다 돌아왔다. 은희야, 너희 남편분 차 옮겨야 한대. 경비실에서 연락 왔어. 아, 제가 주차를 잘못했나 봐요. 준석이 일어섰다. 금방 다녀올게요. 준석이 나가고 은희는 다시 앉았다. 민준이가 말을 걸었다. 은희 이모, 따님이 미술하신다면서요? 응, 그래. 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치면서 그림 그리고 있어. 대단하시네요. 예술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민준이의 말투는 진심이었다. 은희는 약간 놀랐다. 정수기가 말했던 것과는 달리 민준이는 예의 바르고 따뜻해 보였다. 정수기가 거들었다. 민준이 네, 은희 이모 따님 정말 그림 잘 그리시대. 그럼 개인전도 여실 계획이신가요? 아직은 준비 중이야. 언젠가는 하고 싶어 하더라고. 멋지네요. 꼭 연락 주세요. 가서 보고 싶어요. 민준이의 말에 은희는 기분이 좋아졌다.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렸다. 준석이 돌아오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여보, 일 끝났어? 정수기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현관 쪽을 보니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오고 있었다. 준석이었다. 아니, 준석인데. 뭔가 달랐다. 아니, 잠깐. 은희는 혼란스러웠다. 들어온 사람은 분명 준석이었다. 그런데 옆에 누군가 더 있었다. 양복을 입은 2명의 경호원 같은 사람들이 여보, 죄송합니다. 회의가 늦어져서 준석이 말했다. 그 순간 은희는 깨달았다. 이 사람은 준석이 아니었다. 목소리가 달랐다. 아니, 잠깐. 뭔가 이상했다. 은희는 다시 봤다. 그 사람은 그때 정수기가 벌떡 일어섰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저분은 정수기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거실에 들어온 남자는 준석이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온 사람들이 비서와 경호원이었다. 여러분, 소개합니다. 제 남편 이준석입니다. 은희가 일어나 소개했다. 그런데 정수기와 성진, 그리고 민준이의 표정이 이상했다. 저분이 이준석 장관님 아니세요? 민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장관? 은희는 잠깐 당황했다. 그리고 웃었다. 장관이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 남편은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맞죠? 법무부. 민준이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준석이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법무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준석입니다. 그 순간 은희는 깨달았다. 남편이 법무부에서 일한다는 건 알았다. 공무원이라는 것도 알았다. 하지만 정수기가 떨리는 손으로
TV 리모컨을 집었다. 뉴스 채널을 틀었다. 마침 정치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법무부 이준석 장관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화면에 준석의 얼굴이 크게 나왔다. 은희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남편이 법무부 장관이었다는 것을. 거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정수기는 리모컨을 떨어뜨렸다. 땅에 떨어진 리모컨 소리만 또렷하게 울렸다. 이준석 장관님. 정수기의 남편 성진이 황급히 일어나 허리를 90도로 숙였다. 저 정말 죄송합니다. 몰라 뵙고. 준석은 손을 내저으며 웃었다. 아닙니다. 편하게 계세요. 오늘은 제가 그냥 은희 남편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정수기네 가족은 편해질 수가 없었다. 특히 민준이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장관님. 저는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변호사 박민준입니다. 영광입니다. 민준이도 급히 명함을 꺼냈다. 손이 떨렸다. 은희는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여보, 이게 무슨. 준석이 은희의 손을 잡았다. 여보, 미안해요. 말씀드리지 못해서. 당신이 법무부 장관이었어요? 네. 작년에 임명됐어요. 작년에? 그럼 벌써 1년이나. 은희는 숨이 막혔다. 남편이 법무부 장관이었다니. 그것도 1년 동안 몰랐다니. 준석은 은희를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갔다. 발코니였다. 여보, 정말 미안해요. 일부러 숨긴 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1년 동안 장관이었는데 어떻게 몰랐어요? 당신이 몰랐으면 좋겠어서요. 뭐라고요? 준석은 깊게 숨을 쉬었다. 여보, 저는 당신이 저를 그냥 준석이로 봐줬으면 했어요. 장관이 아니라 당신의 남편으로. 그래도 당신이 동창회 가기 전에 고민하던 거 봤어요. 자꾸 자신을 작게 만드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어요. 만약 제가 장관이라는 걸 알았다면 당신은 동창회에 갔을 때 그걸로 과시하거나 아니면 더 부담스러워 했을 거예요. 준석의 말에 은희는 할 말을 잃었다. 저는 당신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남편이 뭐하든 딸이 뭐하든 상관없이 당신 자체로 충분히 멋진 사람이니까요. 은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바보. 네, 저 바보예요. 아내를 속인 바보. 준석이 은희를 안았다. 은희는 남편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거실로 돌아오자 정숙이네 가족은 여전히 어색한 표정이었다. 특히 정숙이는 얼굴이 빨개져 있었다. 은희야. 정숙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 정말 미안해. 내가 어제 너희 남편 공무원이라고 하니까 무시했잖아. 그분이 장관님이신 줄도 모르고. 정수가. 은희가 정숙이의 손을 잡았다. 그래서 사과하는 거야? 우리 남편이 장관이어서? 정숙이는 당황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정수가 들어봐. 우리 남편이 장관이든 평범한 공무원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나는 그냥 준석이를 사랑해.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 은희의 말에 정숙이는 고개를 숙였다. 너는 어제 나를 무시한 게 아니야. 나와 우리 가족이 평범하다고 생각해서 무시한 거야. 만약 오늘 우리 남편이 정말 평범한 공무원이었다면 너는 여전히 우리를 무시했겠지? 정숙이는 대답하지 못했다. 정수가 사람의 가치는 지위나 돈으로 매겨지는 게 아니야. 진심으로 사는 거, 서로를 존중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야. 정숙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은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정말 잘못됐어. 둘은 껴안았다. 진심 어린 포옹이었다.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모님, 그리고 장관님. 제가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준석이 민준이에게 다가갔다. 민준 씨, 변호사 일 잘하고 계시죠? 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직업에 귀천은 없어요. 각자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죠.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다. 정수기가 준비한 음식들이 테이블에 올라왔다. 정성스러운 한상이었다. 식사를 하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풀렸다. 더 이상 직함으로 대하지 않았다. 그저 오랜 친구들의 모임처럼. 은희야. 정수기가 말했다. 너 참 대단한 사람이야. 남편이 장관인 걸 알고도 자랑 한 번 안 하고 나 같았으면 동창회에서 진작 떠벌렸을 거야. 은희는 웃었다. 떠벌릴 게 뭐가 있어. 나는 그냥 우리 남편이 성실하게 일하는 걸 존경할 뿐이야. 무슨 일을 하든. 준석이 은희의 손을 꼭 잡았다. 식사가 끝나고 은희 부부는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정수기가 현관까지 배웅을 나왔다. 은희야, 고마워. 오늘 정말 많이 배웠어. 뭘 배워? 진정한 품격이. 너처럼 살고 싶어. 욕심 부리지 않고 가진 것에 감사하면서. 정수가, 넌 할 수 있어. 이제부터라도. 둘은 다시 한번 껴안았다. 우리 자주 보자. 이번엔 진짜 친구로. 그래, 진짜 친구로. 차 안에서 은희는 준석에게 물었다. 여보, 진짜 1년 동안 숨긴 거예요? 미안해요. 하지만 당신이 저를 그냥 준석이로 봐줘서 행복했어요. 바보 같은 사람. 네, 당신의 바보예요. 둘은 웃었다. 집으로 가는 길, 은희는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화려했다. 하지만 이제 그 화려함에 압도되지 않았다. 진정한 분은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서로를 존중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였다. 은희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따뜻했다. 여보. 네.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여보. 그날 밤 은희는 딸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진아,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좋아 보여요. 응, 기분이 좋아서. 수진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뭔데요? 너는 그대로 살아.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엄마는 그런 내가 자랑스러워. 전화기 너머로 수진이의 기쁜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고마워요.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딸. 그날 밤 은희는 깊이 잠들었다. 꿈속에서 고등학교 시절의 자신과 정수기가 함께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 웃음은 이제 현실이 될 것 같았다. 품격은 지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다. 품격은 침묵 속에서, 겸손함 속에서, 진심 속에서 피어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은희는 그것을 평생 지켜온 사람이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